안녕하세요. 방구석 스포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K리그 한 경기, J리그 두 경기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세레소 오사카 도쿄 경기부터 알아보시죠. 세레소 오사카는 이전 라운드 비셀 고베전에서 1대1 무승부, AFC 챔피언스리그 강행군과 겹쳐 고전이 예상됐으나 끈끈한 경기력을 가져가며 난전을 펼쳤습니다. 허나 여전히 리그 승률은 낮은 편입니다. 원정 승리가 1승에 불과한 데 비해 홈에선 우승, 경기당 평균 1.3득점을 적중할 만큼 파괴력이 준수합니다. 키요타케가 이 선에서 공격을 조율하면 오쿠보가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해결하는 식의 공격은 타의 주종을 불허합니다. 여기에 카토와 타카트 등 후보 자원까지 건재해 다양한 공격 선택지를 늘릴 수 있어 무득점에 그칠 경기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다만 수비 운영에 잡음이 존재합니다. 부수하겠지만 상대전에서 유독 흔들리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니시오가 중심축을 잘 잡고 있으나 하그누사과 토리우미 등의 기복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신도와 세코 등 로테이션 자원의 부상 이슈도 있어 변화의 폭을 크게 가져가기 힘들어 이래서 이 실점 허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상대팀 FC 도쿄는 이전 라운드 쇼난전에서 1대0 진땀승을 따냈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좋지 못했으나 결과를 따내 공식전 5연승을 이어갔으며 전체 시즌 대비 이전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상승세 주요인은 단단한 수비, 이전 리그 3경기에서 전부 클린시트 승리를 따낸 바 있습니다. 모리시게 티와 타나베 센터백 조합이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대 공격수를 적절히 제어하고 있고 아베와 시나다 조합 역시 윗선에서 상대 중원 조합을 잘 묶어냅니다. 나카무라 부상 공백이 있으나 대체 자원인 오가와 알비가 누수를 잘 메워주고 있을 위험 요소도 줄였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찬가지로 한 골 내로 실점 최소화 달성을 노려볼 만하며 앞선 6번의 맞대결에서 4승 2무 무패로 절대 우세를 점합니다. 3골을 내주는 동안 득점 10골,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3득점을 올렸는데 레안드로와 타가와 측면 조합의 날카로운 공격이 주요했습니다. 비슷한 경기 기조가 이어진다는 전제하 멀티 득점 생산마저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홈 2점을 앞세운 세레소 오사카가 적극적인 공세를 지속할 예정이며 확실한 1, 2선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에 득점 생산엔 큰 차질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비 기복이 심한 탓에 건실한 경기력을 구현하기 힘들다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전 상승세가 뚜렷한 도쿄가 공격 집중력을 높여 리드를 잡을 그림이 그려집니다. 맞대결 전적마저 좋기에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상대를 몰아칠 것으로 보여 도쿄 승 오버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간바 오사카 비셀 고베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후쿠오카 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간바 오사카 FC 챔피언스리그 조별 탈락 아쉬움을 싣는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현재 승점 17점으로 리그 17위 강등권 탈출을 눈앞에 두었고 시즌 초반 코로나19 여파가 크게 작용한 상황에서 빠른 스퍼트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파트릭 득점 감각이 물이 올랐습니다. 최전방에서 버텨주며 상대 수비를 묶고 자신이 결정해야 할 찬스에선 집중력을 높여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동료 선수들과 시너지마저 좋아 다양한 패턴 플레이가 가능, 로테이션 자원인 페레이라 마찬가지로 파괴력을 높여 1득점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하지만 김영권 쇼지 미우라로 이어지는 센터백 조합 안정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윙백 조합인 쿠로가와 사토 마찬가지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상대 공세의 유연한 대처가 힘들다는 결론에 수렴합니다. 게다가 준주전급 자원으로 활용되는 후쿠다 역시 출전을 속단하지 못해 클린시트 달성 가능성은 한층 떨어집니다. 상대팀 비셀 고베는 이전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이전 라운드 세레소 오사카 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공식전 6경기 우승 1무의 쾌조의 흐름을 달렸습니다. 시즌 초 중반 주춤한 흐름을 끊고 상위권 경쟁을 이어나가는 중으로 이변이 없는 이상 승점 확보는 충분합니다. 원정 분리도 크게 없습니다. 이전 4에서 5월 원정 경기수 유독 고전한 경향이 짙었는데 앞선 3경기서 2승 1무로 선전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수비 대처를 유연하게 가져간 점이 주요했습니다. 센터백 조합의 1대1 마킹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풀백들까지 기민한 커버 플레이로 힘을 보탭니다. 대량 실점 위험은 줄였다 봐도 무방하지만 문제는 공격입니다. 주포 후루아시가 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났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만 15골을 적중한 대체 불가한 자원, 측면과 중앙을 막론하고 공격 활기가 급격히 떨어질 위기입니다. 링콘마저 부상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한정적인 공격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 1득점 생산이 최대치로 간주됩니다. 비셀 고베가 이전 상승세를 앞세워 상대를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 조직력이 선결돼 있고
전반적인 안정감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전 공격수 이적에 따른 일선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간바 오사카는 주력 자원이 제 몫을 다하지만 로테이션 자원들 기복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뒷문 제어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팽팽한 접전 속 승부의 추가 쉽게 기울 경기가 아니어서 무승부 언더를 예상합니다. 다음 K리그 광주FC 대 강원FC 알아보겠습니다. 광주는 시즌 초반부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더니 현재 승점 15점으로 리그 꼴찌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 상황으로선 반등의 계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승점 3점 확보의 난도가 높은 일정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수비진 공백이 여전 이한샘과 이찬동, 박정수 등 준처급 자원들 부상이 길어져 출전을 속단하지 못합니다. 배후 공간 노출이 심하고 중원 자원 압박마저 효율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개인기가 좋은 상대 공격진을 마킹하는데 위험한 파울로 세트피스 찬스를 대거 헌납합니다. 이른 시간 선제골을 허용하면 일방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만 공격진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고 펠리페가 청두로 떠났으나 조나탄을 임대 영입, K리그 물론 아직 컨디션이 100%가 아니고 동료들과 합부분에서도 잡음이 예상되지만 팀 상황이 만만치 않아 일정 시간 출전이 유력합니다. 펠리페는 팀 플레이와 역습에 특화된 선수라면 조나탄은 개인 기량을 앞세워 어떻게든 득점을 생산해내는 스코어러입니다. 현재 광주에 가장 필요한 선수로 꼽힙니다. 그의 영향력을 높인다면 무득점에 그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강원FC는 전반기 막바지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 FA컵에서 난적 서울 이랜드를 꺾었고 성남을 2대1로 압하며 리그 9경기 무승 부진서도 벗어났습니다. 알찬 휴식기를 보내고 상승세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전 포지션에 걸쳐 열세를 보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승기를 잡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며 우선 부상자들이 대거 돌아왔다는 점, 수비에선 임채민이 교통사고 부상으로 한동안 스쿼드서 빠져 있었으나 이전 성남전에서 후반 일정 시간을 소화하며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탄탄한 피지컬서 나오는 힘으로 상대 공격수를 무력화시키고 리딩 능력이 뛰어나 팀 전반적인 수비 강화를 노려볼 만합니다. 상대 공세를 유연하게 막아내며 많아야 1실점 허용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격에선 조재환이 힘을 보탭니다. 조재환 마찬가지로 이전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는데 한 골 1도움을 터뜨리며 수훈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김대원이 올림픽 대표팀 차출로 빠진 상황에서 측면 파괴력을 높일 수 있는 제1옵션입니다. 최전방 자원과도 시너지가 좋아 다양한 플레이 구현이 가능해 멀티 득점까지 노려볼 만한 일정입니다. 강원이 전력 우세를 앞세워 승기를 잡으려 합니다. 부상자가 대거 복귀하며 스쿼드 뎁스가 두터워졌고 전반기 막바지 상승세를 달리며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꼴찌 탈출이 시급한 광주가 이번 이적 시장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팀 에너지 레벨이 낮고 활용할 만한 변수가 제한적으로 강원승 오버를 예상합니다. 이외 경기 분석과 조합은 가족방 공유하니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적중만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